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폴 크루그먼의 세계적인 국제경제학 교과서를 가지고 경제의 큰 그림을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바로 물가와 환율의 장기적인 관계, 다른 말로 실질 이자율 평형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걸 알고 나면 국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미국 은행 이자가 유럽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 당연히 전 세계의 돈이 전부 다 미국으로 몰려가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이 질문 안에 사실 국제금융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이자율이라는 것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보는 그 이자율 숫자 뒤에 투자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일종의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명목이자율 그리고 실질이자율, 이 둘의 차이죠. 명목이자율은 뭐냐면요, 그냥 은행 광고에 나오는 숫자 그대로예요. 연 5% 드립니다 하는 그거요. 근데 실질이자율은 뭐냐? 그 이자에서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서 내 손에 진짜로 남는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내 월급이 올라도 물가가 더 오르면 소용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매력에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실질이자율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나라에서 연 15%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이 나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5%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당장 돈 넣어야겠다 싶으시죠? 정말 환상적인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지적하듯이 만약 그 나라의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 100%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뒤에 100원이었던 과자가 200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15% 이자를 받아도 실제로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구매력은 오히려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자, 여기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모든 똑똑한 투자자,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요, 겉으로 보이는 명목상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 실질 이자율을 보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 실질 지자율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사실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R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기대 실질 이자율이고요. R은 명목 이자율, 그리고 이 파이처럼 생긴 건 앞으로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명목으로 주는 이자에서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은 만큼을 빼주면 그게 바로 내가 진짜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즉 기대 실질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나라 안에서만 보던 걸 국제 무대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미국이란 유럽, 이렇게 두 나라의 투자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실질 이자율 평형 공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과 유럽의 진짜 수익률을 비교할 때 단순히 명목금리 차이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뭘 더 고려해야 한다고요? 네, 바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기대 환율 변화율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당연하죠. 미국에서 달러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중에 이걸 유로로 바꿀 때 달러 가치가 폭락해 있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방금 말한 이 기대 환율 변화, 이게 바로 우리 수수께끼를 뿌는 열쇠입니다. 그럼 이 환율은 도대체 왜, 또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 이론이 있죠? 미래의 환율을 예측한다. 이거 거의 신의 영역 같죠? 근데 경제학에 아주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매력 평가설, 영어로는 PPP,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부르는 이론이죠. 이걸 가정하면 미래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설, 말이 좀 어려운데 진짜 간단해요. 빅맥 지수 들어보셨죠? 전 세계 빅맥 가격이 비슷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라는 건 결국 두 나라의 물가 상승률 차이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만약에 이 구매력 평가설, PPP가 정확하게 성립한다면요, 환율 변동이 두 나라의 물가 상승률 차이를 완벽하게 상쇄시켜버려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와, 놀랍게도 미국과 유럽의 기대 실질 이자율이 결국 똑같아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돈이 금리 높은 나라로만 쏠리지 않느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보통 그 나라 물가도 높다는 신호고, 이건 앞으로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높은 이자 수익이 미래의 환율 손해로 다 상쇄될 거라는 걸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미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보겠습니다. 물론 교과서에서도 명확히 얘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경향성을 말하는 이론입니다. 현실 세계는 훨씬 복잡하죠. 나라마다 관세도 있고 또 미용실 서비스처럼 수출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매력 평가설이 단기적으로는 잘 안 맞을 때가 많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투자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명목금리가 아니라 진짜 수익률, 즉 실질 이자율을 본다. 둘째, 길게 보면 나라들 간의 실질 이자율은 결국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실질 이자율 평형. 셋째, 그럼 어떻게 같아지냐? 바로 환율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알아서 움직여주면서 그 차이를 메꿔주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실질 이자율이 같아져야 한다는데 현실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 또는 일본과 유럽의 실질 이자율이 몇 년씩이나 차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현실의 벽이, 어떤 마찰 요인들이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